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의 혼술 2월 20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죠. 신현수 파동 청와대 민정수석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틀 동안 휴가를 내고 또 측거를 하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을 했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어떻게 계속 이 사표를 계속 제출을 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출근을 하자마자 다시 업무 복귀를 할 것인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오늘 박범계 이 한 축을 담당했던 이번 파동 한 축을 담당했던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이 됐고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차장, 부장급입니다. 그래서 이 차장, 부장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를 하는데 특히 권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 간부 검사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오늘 한꺼번에 몰려 있었는데 자 하나씩 다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송국권 혼술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결론은 미봉입니다. 일단 봉합했습니다. 사태를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했는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이죠. 7월까지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왜 봉합을 했느냐?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있죠. 자기 대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확산이 되면 이 정권 쪽에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막 혈떡 작전을 벌이고 또 딜도 하고 이래서 일단 급하게 봉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봉합이 언제 터질 줄 모릅니다. 언제 터질 줄 모르고 또 남아있는 7월까지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권력수사, 살해는 권력수사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현안들 중에서 가장 태풍의 누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였는데 자 이것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뭐냐면 당초 이번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에 이어서 윤석열의 요구는 다 무시를 하고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 핀셋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그 수사팀은 다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친정권적인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를 할 것이다. 자, 그런 핀셋 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신현수 파동이 생기면서 약간 좀 서로 딜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이런 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핀셋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양쪽에서 엄청난 이 힘겨루기 또 눈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박범계의 초안은 이 변필건 교체였습니다. 변필건은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죠. 그래서 채널 A 수사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묵살을 하니 직접 찾아가서 따지기도 했다는 거, 항명을 했다는 변필건 형사 1부장은 핀셋처럼 뽑아내서 다른 데 보낼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신에 임원정, 친정권 검사죠. 임원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은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역시 친정권입니다. 이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 1차장으로 영전을 시킬 것이다. 자, 이런 것이 박범계 안이다 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반박을 했죠. 이 핀셋 인사하면 안 된다.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이 윤석열 입장에는 그러니까 이 검찰 인사에서는 대체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동조를 했죠. 그때 대검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이성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추미애 사단을 대검에서 빼내야 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신현수 민정수석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 섰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인사도 거의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요구한 것은 지금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이성윤 바로 밑에 1차장이 그전에 김욱준이었는데
김국준 1차장이 이성윤 퇴진을 요구를 하다가 이성윤이 버티니 그럼 내가 나가겠다 해서 나가버렸죠. 그래서 1차장 공석인 여기에 중립적인 인사를 배치를 해달라 이것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주요 권력 수사팀 핀셋처럼 뽑아내는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친정부 성향 대검 간부들도 좀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 가장 그 핀셋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권력 수사를 하는 팀을 다른 데 빼낼 것이다. 이 전망과 관련해서는 5명의 이 부장급, 차장급 검사가 거론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변필건,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 1부장이죠. 채널A 수사. 그 다음에 대전지검의 이상현 형사 5부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를 하고 있죠. 지금 청와대, 제 뒤로 몰려보는 청와대 특미까지 이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 사실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울산 선거농단 사건을 수사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동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 3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것도 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핀셋으로 뽑아낼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인사 결과는 이 사람들 전부 유임시켰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뒀고, 또 그 전에 김국준 그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같이 가서 이성윤에게 퇴진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2차장, 3차장, 4차장도 다 유임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이 이번에는 윤석열의 입장을 들어준 거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과 박범계 중에서. 자,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속한애기 인사, 그 핀셋 인사, 권력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일선 지휘관을 빼내는 인사, 이것은 7월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7월이죠. 어차피 7월 되면은 이성윤이 지금 자기 그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니, 이성윤 검찰총장 체제로 가면 뭐 권력 수사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는 공수처도 막 활동을 하고 있을 때니 이 권력 수사 같은 것을 공수처로 넘기면 공수처에서 뭉개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생깁니다. 정권을 방어하는데. 자, 그 상황에서 오늘 법무부도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 보직 인사가 연속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이 돼서 이번 인사는 최소화했다. 자,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전보 인사.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마치고 나가고 나서 지금 이성윤이 누가 오든 친정권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그때 인사를 다시 대규모로 해서 완전히 이 친정권으로 다 채워버리겠다. 그 선언에는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등에업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막 벌어지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졌다.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 상호 딜을 통해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상호 딜이라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일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윤석열의 뜻대로 일단은 됐는데, 다만 그것은 7월까지고, 그 다음에 이 권력에서 받은 건 뭐냐? 신현수의 복귀. 그 정도가 서로 이제 주고받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이 살았죠.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이 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중에 조남관 대검차장의 항명 같습니다. 조남관은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가 됐었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감 반장을 했고,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고. 그런데 윤석열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추미애에게 반기를 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전향을 한 겁니다. 추미애 사단에서 윤석열 쪽으로 전향을 한 그런 느낌이 있는 간부인데, 조능관 대검차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인사위원회,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검찰 인사위원회죠. 당연직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검차장이.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작심 발언을 막 쏟아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팀, 또 대검과 중앙지검의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현 직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핀셋 인사 하지 말라고, 본인이 핀셋 인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검차장이. 핀셋 인사 하지 말라고 강력히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인사위원회는 법무부 박범계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까지 합니다. 조남관 대검차장이 신현수 파동에 대해서, 신현수의 사표 원인은 장관, 박범계 장관, 총장, 윤석열 총장 둘 사이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이 중앙지검장 이성윤, 또 대검 부장들, 추미애 사단, 이 교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검차장이.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박범계가 이 인사를 놓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검사장 인사부터 대치를 하고 있는데, 신현수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윤석열 편을 들었다가 안 되니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아주 자세히 했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정권에서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딜에 나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신현수 출근을 해서 결국은 청와대에 남기로 했습니다. 좀 예상 밖인데, 그러니까 딜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신현수의 말이 전해졌는데,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청와대 티타임도 참석하고 수석보좌관 회의도 다 참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참석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문재인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겠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식적으로 거취를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러니까는 이 설거머니 복귀를 했고, 그 사이에 이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신현수가 휴가 중에도 검찰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했다.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은근히 신현수가 계속 이번에 오늘 발표된, 윤석열 뜻대로 발표된 여기에 신현수가 역할을 했다는 걸 은근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야지 복귀를 할 명분이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박범계가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채널을 밝힐 수는 없어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 청와대는 신현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검은 윤석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어떻게 보면 급박한 게 돌아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신현수가 나흘 동안 휴가 이틀, 토요일, 일요일 나흘 동안 경기도 모처에서 직거를 했죠. 그 사이에 문재인의 밀사들이 막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 신현수와 연결이 되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검찰 법조계 주변에.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도 수석들도 같이 근무했으니까 있을 거고. 그래서 접촉을 시도를 해서 뭔가 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그러니까 신현수를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한 데 대해서는 아마 사과 유감 표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오늘 발표된 중간 간부 인사는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래, 윤석열 의견하고 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반영하겠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검찰 인사위원회와 소통이 있었다고 하고, 박범계도 소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해서 복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신윤수에게 막 준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입장을 반영을 해서 핀셋 뽑아내기 인사 안 하겠다. 이런 언지를 줬겠죠. 그리고 오늘 아마 오전 중에 대통령과 신윤수가 만나서, 자, 이거 봉합하자. 지금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였는데 이 상태로 막 파열업을 내면은
우리 선거에서 불리해지고 이번 선거 지면 자기 대권도 어려워진다. 정권 재창출 어려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심전심으로 일단은 봉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공감을 했겠죠. 그 대신 주는 대가는 검찰 간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안을 반영시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서로 좋다. 그래서 거취를 대통령에게 이름하는 형식으로 대통령도 체면이 있으니 당장 그러면 내 사표 내는 거 취소. 그런다고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은 그럼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고 그 사표 제출하면 제출하는 거고 참모 마음대로 하는 게 돼버리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이름한다. 내 거취는. 그 대신 나는 직무에 충실하겠다. 어떻게 다 짜고 치는 느낌이 다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청와대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일단나게 됐고 한체적으로 봉합이 됐지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죠. 의혹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또 밝혀져야 될 의혹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서둘러 꼬매버린 겁니다. 가장 큰 의혹. 문재인이 패싱됐다. 저도 전해 들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죠. 박범계가 1월날 갑자기 긴급하게 검사장 인사를 발표를 하는데 문재인 재가도 받기 전에 발표를 했다. 그래서 문재인이 패싱됐다.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텐데 과연 누구냐? 조국 라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현수가 사표를 낸 이유가 박범계가 문재인을 패싱해서 감찰을 요구했다. 민정수석 자격으로 감찰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 감찰을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아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가 본인에게 신윤석에게 하게 되보니까 그런 뭐 감찰 요구했다고 안 하던데 뭐 그렇게 백브리핑을 했지만 그것을 뭐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것도 해소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 이유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이광철 조국 라인 이광철이 직속 상관인 신윤수를 패싱하고 문재인에게 한쪽짜리 검찰 인사안을 내밀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이 일단 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확인된 것은 없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7월에 윤석열 퇴임할 때까지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휴전이 됐죠. 그런데 그때까지 허지부지 있다가 뭐 대충 있다가 그 사이에 7월 사이에 또 공수처도 어떤 수사 인력을 다 갖춥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걸로 막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7월에 이승윤 체제가 들었으면은 그때는 권력 수사는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리고 임기 말까지 그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기 끝나고 나서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어떻게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 수사 어떻게 할 것이냐. 월성, 울산, 라임, 옵티머스, 김학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일선 대전지검, 월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나 여러 가지 수사팀은 유지를 시켰죠. 수사팀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같은 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수사팀도 일단 일선 그 위에 수사 지휘탑은 사령부는 바뀌었죠. 다 그대로라고 하지만은 친정권적인 검사장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부장 차장급에서는 수사를 해오던 의지를 가지고 해오던 팀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수사 강력히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윤석열이 지휘하면서 완전히 총대를 메고 내가 책임질 테니 계속 수사 그대로 밀어붙여 뭐 이렇게 윤석열이 할지 거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향방이 지금 가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취임하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계속 양쪽이 대립해왔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에 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막바지로 가면서 윤석열의 수사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이고 윤석열도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죠.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은 다 생각할 텐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의 수사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야 대권주자로서의 윤석열의 앞날도 보장이 되고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